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다음 대장은 여기서 나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딱 두 개만 보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분야의 종목들을 공략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큰 틀을 마련해 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절대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명절에 시간 남으실 때 영상 시청하시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시청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따봉, 구독 버튼 안 누르시면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내어드리지만 저희가 따로 영상 마지막에 뭐 여러분들께서 급등 자료집 이런 자료집,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 급등 추천주를 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핸드폰 번호, 성함, 개인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이 그냥 100포인트 무료로 개인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과 급등 추천주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첨단 반도체 쪽만 보셔야 됩니다. HBM과 EUV 쪽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대표 종목들 밑에 써놨고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을 애초에 제껴버렸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증명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명돼서 같이 대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싹 골라놨습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많고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HBM과 EUV 관련된 기업들만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들께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뭐 HBM까지는 얼추 뭐 AI 반도체니까 이해가 되는데 EUV 많고 많은 것들 중에 다양한 공정들 중에 이제 포토 공정의 핵심인 EUV 공정이죠. EUV의 공정이 진행될 때 사용되는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뭐 뒤에 내용은 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11월 달부터 당장 뭐 10월 달, 11월 달부터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사이클이 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볼게요. 기존 엔비디아 주도 AI 시장이 현재 만들어져 있다가 자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죠.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AI 반도체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HBM 수요가 더욱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엔비디아 향으로만 한 뭐 100개 판매했다라고 한다면 자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뭐 120개, 130개가 팔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AI 시장, 반도체 시장은 원래 이제 좋았다가 이제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범용 반도체 시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죠. 약 10년 만에 한 번 오는 반도체 교체 사이클. 뭐 대표적으로 뭐 클라우드 같은 것들에 사용돼 있던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낸드 플래시부터 시작해서 D램 같은 것들이 교체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버전도 충분히 나오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 때에도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에도 범용 반도체가 좀 꽤나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오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정도까지 반도체 대형 사이클이 와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엄청나게 크게 폭등한 적이 있죠. 보시면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이때 당시 보이시죠? 요때 당시네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 18년 부근까지 굉장히 강력한 사이클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한 140포인트 급등했어요. 일단 뭐 AI 반도체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절대 무시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범용 반도체 시장이 특히나 계속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AI 반도체 생산에 바쁜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범용 반도체 추격 때문에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을 동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기업들이 지금 지금 범용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품귀현상 많이 팔릴 예정인데, 그렇다고 디램 생산 라인,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더 늘리기에는 부담이 되죠. 왜? 이 해당 시장은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뒤부터는 어느 정도 중국의 자체적인 자체적인 반도체, 범용 반도체가 생산될 것이라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우리 2년 정도밖에 판매 못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더 만든다? 사실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안 그래도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공정들의 핵심 특수한 그 인력들이죠. 귀한 인력들은 다 AI 반도체, HBM 쪽에 이제 거의 몰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범용 반도체까지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는 수요는 증가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생산은 동결된다. 생산은 늘어나지 않게 되면서 품귀 현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램 가격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 반년 만에 4.6배 됐습니다. 미친 듯이 상승이 있죠. 심지어 디램 가격은 올 4월 전달보다 22% 상승해서 오름세를 시작해 지금 이제 7월, 8월에는 각각 전달보다 50%, 지금 이제 46.15% 가량 올렸습니다.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죠, 거의, 그죠? 한 달 만에 미친 듯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와 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같은 경우에도 9월 평균 고정 가격이 가격도 전달보다 10% 넘게 오르면서 9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진짜 안 올라요. 근데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오를 정도로 사이클이 크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품귀 현상은 2개월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했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대장주들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도중에 우리가 뭐 대장주권 종목들도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전 뭐 계속 11월 달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삼성전자 이외에 SK하이닉스 아마 내년도까지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후속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HBM하고 여기 오타네요. HBM하고 EUV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곧 미중 갈등이 진행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현재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법,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하면서 불법적으로 그냥 걔네는 이게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 사들이는 거에 대해서 기술력을 빼모으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기술력만 확보하면 장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남은 국가죠. 다른 국가들 기술 싹 다 빼왔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요한 건 기술 확보에 주력하게 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죠. 특히나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직접 규제부터 시작해서 화웨이의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까지 다양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이제 갈 길, 중국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금 이제 자체적인 양심 없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지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 대만을 차지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가 사실 TSMC가 있는 대만이라는 국가인데요. TSMC는 국유 회사입니다. 나라의 회사, 개별 사기업이 아닙니다. 국유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근본적인 반도체 기술 확보가 가능한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차지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곧 군사 갈등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2025년도 3월 이번 연도 초에 중국이 계속 장난질 쳤죠. 대만으로 가는 해저 케이블, 인터넷선을 끊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분위기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만 봉쇄 준비 사실상 끝났다는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2025년도 7월 이런 수상한 낌새를 좀 이제 냄새를
맞자 미국이 굉장히 이제 중국하고 대만 전쟁 때 역할을 명확히 하라고 일본, 호주, 한국 같은 주변국들한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이거 애매하게 줄타다가 너네 이거 너네 이제 대만 넘어가면 다음은 너네야라고 좀 협박을 하는 거죠. 그죠? 미국 입장에서도 너네 협조해라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왔죠. 뭐냐면 트럼프가 중동 전쟁을 갑자기 끝내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갑자기 중동에 이제 정확하게는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그리고 이란까지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지금 현재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전쟁 끝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압박하느냐라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 최근이죠. 9월 30일 날짜로 트럼프가 분쟁 지역을 비롯한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고위 지휘관들을 미국의 버지니아주 해병대 기지로 모이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거의 뭐 보통 이런 대규모 핵심 인력들이 채워지고 나서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 안에 전쟁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그래서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빼서 결국에는 이제 이 군사 핵심 인력들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냐는 거죠. 예상해 보면 지금 대만 지역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중국이 막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곧 이제 열리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행사에서 이제 곧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직접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주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 10월 31일부터 이제 개최를 시작하니까 이때 딱 들렀다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중국을 견제하고 본격적인 중국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최근 중국이 막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이제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과거에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1대1로 정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1대1로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비리들이 엄청 많았죠. 원래 공산당이야?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독재 정권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재 정권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사업이 특히나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함께 진행했었는데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비리가 밝혀지자 이 1대1로 정책의 비리가 밝혀지자 지금 다양한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정권이 바뀌는 중입니다. 최근에 2025년도 9월달 네팔이 현재 정권이 바뀌었고요. 방글라데시도 2024년도 8월 그리고 스리랑카도 2022년도 7월 그리고 최근에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요 정도 국가들이야 사실 큰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지만 필리핀하고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특히나 정권 교체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에게 굉장히 크게 유리해질 수 있는 단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거의 뭐 굉장히 강압적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시위들이 성공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SNS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시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SNS를 통해서 하니까 언론 통제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뀌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가장 불편할 만한 국가는 중국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자신의 주변 국가들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슬슬 정권 바뀌면서 미국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좀 싸우는 그 반중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애초에 1대1로 정책이 비리 때문에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들어서는 거고요. 그 속에서 안 그래도 이제 자신의 국가에서 반도체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경제 살려내려고 하는데 미국이 반도체 산업까지 찍어 누르게 되면서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겠죠. 근데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꽤나 많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남는 카드가 대만 전쟁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전쟁이 터지냐? 저는 뭐 사실상 전쟁이 직접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전쟁은 당장 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 갈등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중국을 피말리는 전력을 좀 펼치겠죠. 한국은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심지어는 마무리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미국이 협상 카드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그 속에서 중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중국의 수출이 이제 중국에 관련된 수출이 거의 적은 첨단 반도체 쪽 HBM하고 자꾸 오타나네요. HBM하고 EUV 쪽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HBM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해당되는 기업들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HBM, EUV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이 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첨단 쪽에 중국이 현재 만들려고 하는 거 범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물론 HBM이 일부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을 바라보셔야 변수 없이 중국의 매출이 안 나도 한국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만 매출이 나도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이쪽만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뭔지 이해되셨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 첨단 반도체 쪽으로만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HBM이죠. 저 아래 보이시는 종목들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고요. 이들 중에서도 지금 적자인 기업은 그냥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자인 기업들은 애초에 보실 필요가 없어요. 흑자인 기업들만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기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분위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더 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하면 기존에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돈을 최근에 분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곧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요. 보통 11월 중순까지 이어가고 한 달간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괜찮은 기업들로만 포진시켜 놓으면 저는 중장기 상승 파동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되는 기대감 가져가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뒤에 이어서 제가 HBM하고 EUV 관련된 종목들 따로 정리해가지고 영상 따로 찍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느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아마 이들 중에서도 좀 찝어드리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 의견을 담아서 후속된 영상도 제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양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그 이외에도 유망한 종목들 마련한 지금 이제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급등 추천주 종목을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한가 그 주식 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 추천주,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자료집, 매일 공직을 세 번째 있죠. 위에서 세 번째 다양한 자료집도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되니까요. 다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제 이름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아이폰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나오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개인 성함,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여러분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제가 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 알림 설정 정도만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종목을 받고 싶으시면 어디로 문자를 보내세요, 혹은 설문조사를 한 척하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를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불법으로 팔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